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수요일 JCM 모닝 뉴스입니다. 수소전기 트램 시승 행사가 어제 남구 매암동 울산항역에서 열렸습니다. 수소를 동력원으로 쓰는 트램 상용화를 위한 이번 시도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처음입니다. 울산시는 실증을 거쳐 오는 2029년 울산 도시철도로 수소 전기 트램을 운행할 예정이어서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소전기 트램 시승 행사가 남구 매암동 울산항역에서 열렸습니다. 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울산시가 오는 2029년 도입 예정인 울산 도시철도 수소 트램의 홍보를 위해서입니다. 도시철도의 수소전기 트램이 운행되면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첫 사례가 됩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시대를 열어갈 계획인데요. 또한 울산 트램은 세계 최초로 수소 트램인 만큼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품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전기 트램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10월부터 울산항역에서 태화강역 간 회선 구간을 오가며 성능과 안정성을 시험하는 실증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연말까지 총 2,500km 주행 실증이 목표로 현재까지 550km의 주행 시험을 마쳤습니다. 실증용 트램의 전체 길이는 35m로 일반 버스 3대 크기입니다. 앞으로 울산 도심을 달리게 될 이 수소전기 트램은 한 번에 300여 명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은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그 수준을 인정받았습니다. 수소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는 트램 지붕 위에 있고 한 번 충전하면 시속 70km 속도로 150km 정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울산시의 트램을 대상으로 양산을 곧바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했고요. 지금 이 트램에다가 저희가 성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현대차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는 업그레이드된 연료 전지를 더 실을 거고요. 이날 트램은 체험자 150여 명을 태우고 울산항역에서 삼비 건널목까지 왕복 4km 구간을 달렸습니다. 낡은 폐선으로 철로면이 고르지 못한 탓에 아직 승차감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도시에서 처음 시도되는 수소전기 트램 실증, 그리고 앞으로 얼마 되지 않아 현실이 될 도시철도 시대 울산에 대한 기대감은 컸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어제 남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하고 고위험군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 돌아온 첫 겨울철을 맞아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달 1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에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연령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2024년도 국비 증액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2024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9일에 이어 어제도 국회를 방문해 주요 예결위 위원을 만나 국비 사업 증액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이번 주부터 예결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금이 국비 증액을 위해 국회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번 주 예결위 부별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감액과 증액 심사 단계를 거쳐 12월 2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내일인 대학 수능일 아침 수험생들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울산시 수능 응시자 수는 지난해 1,350명보다 231명이 줄어든 1,119명으로 관내 총 2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험이 치러집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시험장 진출임도 확보를 통해 응시생 탑승 차량을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26개 수능 시험장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809대는 수능 시험장 운행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영어 듣기 평가 시간대인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 25분 동안에는
시내 주행 차량의 소음을 통제하고 항공 운항 시간이 조정되며 열차는 기적을 자제 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위원회에서는 울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용역 중간보고와 의견 수렴 분과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울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비산업 부문에 대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건물과 수송, 자원순환 등 5개 부문 50여 개 세부 사업이 담겼습니다. 울산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공동위원장 등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울산시는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겨울철 설해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간선도로 등 126개 도선 594km 구간에 대한 결빙과 강설 대비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제설 전진기지 11개소, 제설 자재 비축 창고 32개소, 제설 차량 96대, 염화칼슘 1,558톤 등의 장비와 자재를 보유하고 도로 결빙과 강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설해 대책 추진에 앞서 지난 10월 18일부터 3일간 도로관리청 주관으로 종합건설본부와 구군에 대해 겨울철 대비 사전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여기에 자동차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 들어 울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에 압수된 차량이 8대나 됐습니다. 전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 12시 차량 한 대가 비틀거리며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곧 제대로 된 차선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사거리에서 빨간불을 무시한 채 달리다 좌회전하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는 0.191%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단속과 함께 차량 압수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들이 넉 달간의 특별수사 중 적발돼 압수된 차량입니다. 전국에선 162대가, 울산에선 8대가 압수됐습니다. 경찰청이 새롭게 신설한 기준에 따라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해 큰 피해를 주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바로 압수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이 나오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하고 판매 대금은 국고에 귀속합니다. 지난해 울산의 압수 차량은 한 대였지만 올해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8대까지 늘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특별 단속으로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차량을 압수하여 상습 음주 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제는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뿐만 아니라 술값을 자동차로 치를 수 있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모임이 잦아지는 연말 연시를 맞아 경찰이 어제부터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연말까지 음주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가 집중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경찰관 기동대를 집중 투입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이는 한편 매일 경찰서별로 자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울산 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4명으로 1년 전보다 1명 늘었지만 발생 건수는 20.9%, 음주 단속은 9.6% 각각 감소했습니다. 중구청이 원도심 일원에서 현장 간부회의를 열고 대규모 전입 인구를 원도심으로 이끌 원도심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김영길 중구청장 등 20여 명은 원도심 일원 각종 사업 현장을 방문해 야간 경관 조성 사업과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논의했습니다. 중구청은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완료로 유입될 대규모 전입 인구를 원도심으로 이끌기 위해 번영로 센트리즈 아파트와 엘리베이터를 활용한 구정 홍보 MOU 체결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이 복산 1, 2동 행정동 통합을 위한 주민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통합청사 개소 전까지 자생단체 통합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청은 본격적인 통합에 앞서 올해 말까지 복산 1, 2동 각 세대에 행정동 통합 확정 안내문을 배부하고 청사 공간 정리 작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복산 1, 2동은 내년 1월 1일부터 복산동으로 통합되며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복산 1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세 단자고 내년 3월부터 통합청사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공사 사전점검 하자와 과도한 추가 분담금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장을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 일부 조합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이 사적 이익을 챙기고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억 원 넘게 불어난 추가 분담금의 근거를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합장을 사기와 배임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시공사인 성실시공 확인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 신축 건물은 현재 일반 분양 입주가 시작되지만 조합원들은 공사비 미지급으로 입주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울산시의회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가 어제도 진행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권태워 의원은 태화지구대와 성안파출소의 통합이 검토되면서 치안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김종섭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도 초기부터 준비가 부족했다며 전국협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은 지하수 바이러스 안정성 검사와 지하수 수질 검사 달성률이 저조한 이유를 따졌고 손명희 의원은 보건환경원이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지정 폐기물과 의료 폐기물 보관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를 받는 등 관리가 소홀한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요즘 들어 마약 문제가 심각한데 최근 울산에서도 우리나라로 몰래 마약을 들여와 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편의점 구매 대행 바코드를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골목길, 검은 차량이 들어옵니다. 차량을 기다렸던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내자 차에서 내린 남성은 반가운 듯 악수하면서 무언가를 급하게 전달하고 곧바로 사라집니다. 검은 차량의 남성은 수십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대마를 판매하다가 붙잡힌 마약 조직의 일원입니다. 해경은 대마를 불법 판매하고 흡입하는 등의 중앙아시아 출신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울산과 경주 지역의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대마를 판매해왔습니다. 또 흡입하고 싶은 양에 따라 다른 크기의 생수병을 이용해 대마를 흡입하기도 했습니다. Могу просто все думал, все откладывал. Все хотел позже, хотел вот. 이들은 마약 유통 당시 노출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과 왓츠앱 등의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편의점 바코드를 찍어 영수증으로 구매를 인증해 서로의 정보를 남기지 않는 신종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구매 인증 뒤 직접 만나서 주고받거나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고 가져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편의점 수납 병이라는 어떻게 보면 바코드 형식으로 된 그게 있습니다. 그 편의점에 갖다 주면은 보여주면 바코드를 찍어요. 그럼 바코드를 찍고 나면은 금액이 나거든요. 영수증을 편의점에서 줍니다. 돈을 납부했다는 거를 텔레그램 통해서 올려주면은 던지기 수법으로 어디 위치에 물건이 있으니까 가져가라. 이들은 구입 후 주로 자택에서 마약을 흡입했습니다. 흡입 이후 즉시 관련된 인증 사진을 삭제하고 흡입한 마약을 버리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도 했습니다. 대마를 그때그때마다 사서 바로 피우고 흡입 기구라든지 점검물은 다 언직하거나 버리는 상태였거든요. 검거해서 머리카락이라든지 소변에서 저희들이 국가수 검사를 통해서 양성으로 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대마를 전문적으로 유통한 윗선과 유통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된 이들을 계속해서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 상공회에서 울산 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전통시장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제 울산 롯데호텔에서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통시장 공동브랜드 개발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울산시와 특허청의 지원으로 관내 전통시장의 공동브랜드와 디자인 개발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태화종합시장과 수암종합시장에 이어 올해는 구역전시장, 월봉시장, 신정평화시장이 선정돼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김하연 울산지식재산센터 선임 컨설턴트가 지난해와 올해 시행한 공동 브랜드 지원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브랜드를 통한 울산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HD현대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계열사인 메디플러스 솔루션이 암 환자를 위한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스마트 TV로 확대합니다. 메디플러스 솔루션은 최근 삼성전자와 스마트 허브 플랫폼을 통한 세컨드 닥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TV 전용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컨드 닥터는 위암과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환자에게 수술 후 예후 관리를 제공하는 메디플러스 솔루션의 대표적인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암 종류와 수술 시기, 치료 방법, 체력 상태 등을 고려해 개별 맞춤 목표를 제안하고 건강 전문가, 임상 영양사 상담 등 적합한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유니스트 생명과학과 김재익 교수팀이 도파민 분비를 조절할 수 있는 단백질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에 신호전달 관련 유전자를 불안전하게 만든 쥐실험을 통해 신호전달과 관련된 단백질이 도파민 분비를 직접 조절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감정 조절 등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뇌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도파민 관련 다양한 뇌질환의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구청이 남북 청소년 문화의 집에 11인승 어린이 통학버스 한 대를 지원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 만 13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동구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한 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건 목격자를 찾아가 협박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건 목격자인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B씨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S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